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석 의원입니다.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우석입니다. 인사를 두 번 했네요. 자, 오늘 토론회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또 그리고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8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서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 경기도의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토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토론자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우리 백남순 원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을 맡고 있는 백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시 부시장 이계사입니다. 작년 1월부터 해서 1년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포천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의료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여로의 상의를 하고 있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이흥훈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그런 정책 개발과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토론에 앞서서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님께서 영상으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 보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출신 박근철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1한 경기 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님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토론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는 지역에 차별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북부, 특히 포천, 연천, 가평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군은 60분 이내로 대학병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100%이지만 포천, 연천, 가평 주민들은 60분 이내로 대학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천시의 경우 30개 시군 10만 명당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천, 연천, 가평 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 및 시설 보완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경기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같은 좋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당의 정책과 사업으로, 그래서 2021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가기를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시작할 건데요. 이게 포스터 다음에 PPT 네.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좀 올려놨고요. 한번 이게 보면은 이 제목이 경기도 동북 지역 의료 서비스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큰 틀의 주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나 이제 북부 지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의료 서비스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공공의료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반적인 그 공공의료, 특히나 이제 경기 북부 관련해서 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멀리서 오셨죠? 우리 이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 진짜 가볍게 왔는데 처음부터 좀 그 무거운 주제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요청받았던 거는 사실 공공의료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포천 이제 그리고 경기 북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는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정책이 논의가 되고 발표된 게 2005년도 참여정부 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공공병상을 30%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가 이제 제시가 됐었죠.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참여정부 때 그 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 2017년까지는 사실 확충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확충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 대책이 수립이 되면서 발표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책임의료 기관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배경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 그 지역 간에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망이 더 많이 하고 건강 수준의 차이가 많이 지고 하는 그런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악화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분석이 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의료 기관들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확충이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2019년에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몇 군데에 신축을 하겠다, 몇 군데에 중축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안에 아주 세분화된 그런 진료권별 어떤 병원들을 육성할 건지 지정하고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현재 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사님, 지금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네. 수반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좀 확정. 예산까지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작업을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되고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보고서에 담을 예정인데, 그걸 실제로 이 예산 작업 해가지고 따낼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신중축 관련된 정책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 어제 며칠 전에 이거 연락 받을 때까지는 이 포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이 경부 북부에서는 의정부에 대해서만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까요? 주로 이제 의정부 중심의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포천에도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최근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이슈 선점이 좀 그동안 안 됐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에는 2019년에 발표했던 거, 의정부는 지금 이전 신축을 하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그런데 포천은 이전 신축과는 아직 거리가 먼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럼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그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어요. 근데 경기도에는 12개의 진료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로 나눠 보면은, 경기도 북부에는 의정부권, 그 다음에 고양권, 남양주권, 파주, 포천, 이렇게 5개의 진료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가 그 지역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치료 가능했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사망한 비율, 이 2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포천 권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권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복잡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데도 이렇게 이슈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원장님, 그 의정부가 신축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마이크가 안 되는 모양이네. 의정부 진료권에 좀 전에 이제 응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우선권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몇 차례 국중원 복지부 미팅 그 심포지엄에서 이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온 적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곳은 이제 국중원과 복지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특히 경기도청의 입장도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 뒤로는 이제 진척 사항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뭐 경기도의 입장은 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게요. 제가 이제 경기 북부 의료 강화를 위한 TF에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지금 여러 차례, 한 6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왔는데, 그 TF에서 결정된 건 뭐냐? 경기 북부의 공부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까지거든요. 사실 뭐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포천은 왜 병원을 새롭게 신축해서 이전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설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 이제 부시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동안 1년 정도 됐죠. 1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그 노력들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이 다음 장 PPT를 보면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32%가 보건의료시설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부시장님? 저희 북쪽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어떤? 이거는 경기도민 전체한테 물은 거죠. 뭐 저 수원에 있는 사람이나, 근데 이제 시대가 우리도 선진국으로 OECD로 들어오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가장 관심사는 건강으로 시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공영 주차 시설이나 녹지 공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들도 다 건강 이슈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웰빙의 웰리스, 웰다잉까지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보건 의료 이슈가, 근데 이거는 17년도에 나온 자료잖아요. 아마 올해 다시 묻는다면 이게 32%가 한 50% 넘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커졌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죠. 예. 일단 뭐 경기도원으로서 이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삶의 질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까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자료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의료 지표인데요. 이게 10만 명당 사망률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의료계에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얘기해 주실 분이요? 제일 전문가 이용원 박사님 하시나요? 전문가 박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10만 명당인지 이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예, 뭐 10,000명당도 있을 수 있고 뭐 50만 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 10만 명당이라는 이 기준을 사용하는 의미가 뭔지 편의인가요? 이게 왜 10만 명당으로 하는지는 제가 뭐 이거 지표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보통 그 보건의료계에서는 10만 명당 지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행상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게 그 뭐 너무 작은 수로 이 사망률을 계산하다 보면은 너무 이게 그 보여지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당 그 사망률 지표를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지료권으로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 경기도 평균적인 중지료권에 비해서 이 포천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아파도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았으면은 사망이 안 됐을 텐데 사망하는 비율이 1.3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강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분석한 의미는 하여튼 경기 북부 포천 지역이 아주 열악하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10만 명당 사망률 지표가 있죠. 포천시가 416명, 과천시가 243명인데 비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박스를 보면 포천시가 1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거에 대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 지금 1등이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북부에 특히 포천 같은 경우는 의료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또 이제 입증해 주는 데이터 같고요. 다음번에 보면 이제 심장 질환 사망률이 또 나와요. 부시장님도 이 데이터 아시죠? 네, 아이고 이 데이터 픽업하느라고 고생했죠. 네, 이 데이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설명은 잘 못하고 그 한꺼번에 이거 심장 질환하고 네. 한꺼번에 3, 4페이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경기도 의료 지표를 한번 포천을 분석을 우리가 같이 김우석 도의원님이랑 우리 고민하면서 이 키 데이터들을 찾아냈잖아요. 보니까는 너무나 안 좋았는데 아까 10만 명당 사망률도 가장 높았고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률도 1등, 그 다음에 기대수명은 가평 다음으로 2등. 기대수명이 작다는 거죠. 포천은 80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포천은 80세, 과천은 85세. 이 포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5살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이거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수명,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포천에서의 건강 수명은 64.8세, 그러니까 65세고 과천은 72.5세, 73세라고 치면 8살, 8년 정도는 더 우리가 골고를 더 하는 거예요. 짧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걸어 다니고 건강한 수명이 5년 짧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포천 지역 주민들, 저는 이제 포천 부시장으로서 포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군부대 훈련장, 사격장 이런 거 다 배치돼 있죠. 그다음에 소위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보면 돼지, 소, 닭 이런 거 다 여기서 키우고 있죠. 그다음에 가구, 섬유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정성껏 키우면서 그 일도 좀 고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가고 싶은 놀러 가고 싶어도 바빠 죽겠으니까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은 복 받으라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작게 살고 그다음에 몸도 빨리 맛이 간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그거 궁금하죠. 오늘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한 번에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한번 근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그 복습을 해보면 4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건강 수명 지표, 기대 수명, 심장 질환 사망률, 그다음에 10만 명당 사망률. 지금까지 얘기해 보면 다 안 좋아요. 그러면 다 안 좋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죠.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이제 찾아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착안했던 접근 방식이 뭐냐? 그 접근성의 문제라고 봤어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좀 큰 병에 걸리면 포천 밖으로 나가죠. 여기서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학병원급 접근성 60분이 또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봤더니 31개 시군에서 27개는 다 60분 내에 대학병원에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보니까 연천, 가평, 포천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원장님? 그러면 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우리 동네에 좋은 병원 있으면 되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차관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했었죠? 이거 가지고 개선. 접근성 개선하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병원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전국에서 이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우리 이제 이우문 박사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이우문 박사님 내용 한번 다 보고 오신 거죠? 예. 이 자료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김우석 도의원님이랑 저랑 열심히 이렇게 만든 자료라서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뻔하잖아요. 아 그럼 포천 의료원을 대학병원급으로 높여주면 되겠네. 진료과도 14개과에서 16과를 올리고 침상도 한 300병상을 올리고 그래서 아까 방금 입원하는데 소외되지 않게 해야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학술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럼 공공병원, 포천의료원은 공공병원이잖아요. 이런 공공병원은 종류는 뭐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토목을 하고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라 이건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저도 이제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저 여기 일주일간 입원해가지고 신세지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보자. 그러면 봤더니 대도시, 광역시에 있는 게 있고요. 중소도시형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형이 있어요. 근데 광역시나 대도시, 중소도시형은 뭐 강릉, 충주 이런 데는 병원이 의정부도 이런 데죠. 중소도시형인데 이런 데는 의정부만 예를 들어도 성신병원이 있고 울지병원 이번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광역시 서울시나 뭐 이런 데는 큰 병원이 뭐 이루 셀 수 없이 많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좋은 도시에서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가 메인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로나 같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두고 사르스, 메르스에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취약지형은 민간병원이 없잖아요. 민간병원이 없기 때문에 기본 의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아까 60분 이내에 심장병, 그다음에 외상 중증 환자,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대동맥이 단절되거나 이런 사람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여기 중소도시나 대도시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이 부분이 그 안 좋은 상황을 당하니까 취약 지역에서 그걸 커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취약 지역에 있는 곳은 대학병원급 또는 거기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돼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의료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이 두 지역은 좀만 돈만 더 내면 되는데 여기는 돈 내도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취약인데 우리 포천은 어디에 있냐면 취약 지역에 여기 있다 이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한 페이지만 더 해버릴까요? 그러시죠. 네. 한 페이지만 더 하면 전국에 있는 아까 그거 14개 전체 중에서 나머지 13개는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는 그 병원을 다 업그레이드를 다 시켰거나 시키기로 이미 정책적인 결정을 했거나 그 수준에 가 있는데 포천 의료원만은 왠지 월스트 상태이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상태 10만 명당 사망 수가 최악인 저 오른쪽에 끝에서 두 번째 거기 포천시고요.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왼쪽 아래 끝에 가장 적은 병상수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건 가장 월스트인 상태인데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정책 결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지금 공사 얼마 전에 했죠. 근데 그거는 약간 거칠의 공사에 불과한 작은 공사에 불과했고 병상수를 더블로 늘리고 그다음에 의료 진료과를 14개에서 16개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너무 가슴이 팍팍하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 박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계속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포천이 이렇게 열악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 밖에 저희가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기 좀 어려운데 가시면 포천이 정말 어렵다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유형 구분이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고 실제 취약 지역에 들어있지만은 제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이 있는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는 굉장히 많은 건강조차상의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그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근데 300병상 단순히 300병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300병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높아져야 돼요. 뭐 가령 이제 수술 가능한 그런 인력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환자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주간 공급부라고 하죠. 그런 그 병상을 입원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축만 한다고 해서 뭐 신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인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입원을 시키고 좋은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들은 거의 50명에서 60명의 전문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250명 가까운 그런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는 병원입니다. 300병상 규모인데. 그러면은 이제 400병상, 500병상 되는 그런 민간 병원들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 공공의료 기관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런 그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 300병상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병상급의 그 새로운 병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력들도 같이 확충이 되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정책에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마지 질문 한 번 하면 네, 우리 방금 제가 문제 제기했던 포천은 불쌍한 지역 맞죠?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이 뭐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의료 인력들이 이쪽으로 잘 안 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만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올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 같아요. 의사 선생님 한
네, 지역에서 번듯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국중원 박사님 표현대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포천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부시장님 쭉 브리핑하셨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창피한 마음이 있습니다. 버젓이 공공병원이 포천 한바닥에 있는데 경기도 꼴찌, 전국에서 2, 3등을 다투는 사망률, 건강 지표를 도대체 너네 병원은 뭐 했냐 평상시에 버젓이 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공공병원이라 하면 가장 기본 이제 인프라 투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료 인력 충원. 세 번째는 각종 뭐 민주적인 운영이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뭐 이런 운영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의료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병원은 지금 20명의 의사가 있고요. 100명을 살짝 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병원에 아무리 의사를 더 충원하고 싶어도 사실은 진료할 공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래를 어디 구석탱이 창문 없는 방으로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외래를 열 공간이 없습니다. 또 간호사도 기숙사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작년에 도의원님이 기숙사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 관내에는 젊은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실 만한 요새는 초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문화시설도 안 돼 있고 교육시설도 안 돼 있고 태반이 다 부족해요.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을 최대한 좀 유인하려고 하는 대책은 도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6개 병원이라는 경기도 평균에 맞춰야 된다라는 제한에 걸려 있어서 가장 변방 지역에 있는 가장 시골이라는 포천의 특성이 인정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원활치는 않은데 그 전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어떻게든지 의료 인력을 초빙할 그런 기회라도 있는데 뭐 인프라가 딱 제한적이니까 더 이상 뭐 의욕이 없어요. 그 의료 인력을 충원할. 참고로 이제 우리 포천시는 작년 1월 달에 철도 7호선 연장을 예비 타당성 검토 없이 면제해서 너희 지역은 피해가 많았으니 철도를 연결해 주는 것을 그 기재부 장관이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2027년 말이면 개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주변 여기 3개 들어서고 그 역세권에 그 역세권형 도시개발 사업을 대규모는 아니고 중규모 정도로 해서 개발을 하면 좋은 주거 환경이 들어서고 거기에 방금 말한 편익시설들 의사 선생님 받을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구비하면 좀 더 모시기가 쉬워지지 않겠나. 플러스 알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느 섬마을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무슨 스포츠를 동네 사람은 모르는 스포츠였는데 그 사람이 배 타고 온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막 그 게임을 크리켓 같은 게임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을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의사를 사기쳐가지고 의사가 거기 주저앉게 만들고 거기 예쁜 아가씨 한 분 계시는데 막 사귀게 만들어가지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의사 선생 모시는 것에 이 지역이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면 관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무튼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도심 지역보다는 좀 많은 혜택들을 좀 제공해야만 이쪽으로 좀 좋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은 뭐 다들 똑같은 생각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옛날에 포천병원이 생길 때 이게 사실 31개 시군에 전체 31개 병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 6개가 있는데 그 옛날에 왜 이 시골 구석에다가 의료원을 만들어 놨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열악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답변들이 오고는 있지 않아요. 옛날에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의료원을 만들어놨을까요? 전에 지었습니까? 80년대 네. 제가 한참 네. 7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뭐 의료 문제에 대한 그런 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글쎄요. 저기 적시자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지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시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17개인가 18개가 전국에 산재가 돼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6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점점 수익성이 안 나는 데들을 먼저 이제 계속 치웠던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방의료원들은 거의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80년대 초반에 포천 지역에 의료원이 생겼던 건 뭐냐면 포천이 안 좋으니까 해놓은 게 아니라 포천 인근까지를 책임져라라는 역할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논리는 지금까지도 저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천의 지금 현재 상태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한계성을 좀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넉넉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현재 상태로는 포천과 그 인근 지역에 어떤 의료 서비스 문제가 생기는 상황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포천병원이 좀 커져야 되고 뭐 현대화돼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포천병원의 역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좀 강화가 돼야 하는지 우리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시설은 당연히 이제 의료원 지역 책임 의료 본부를 맡고 있는 의료원 수준이면 당연히 필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자 보건, 두 번째 심내혈관, 재활, 요 정도 응급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 정도 역할은 충분히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앞에 이제 기관 단체님도 나오셨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병원은 꼭 그런 필수 중증 말고도 전반적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활치료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도 스페이스 문제로 확충하지 못하는 것들. 두 번째는 이제 뭐 발달 장애인 문제, 발달 장애인 센터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것도 확충하지 못하는 문제. 중증 치과 진료도 마찬가지고 꼭 정부에서 요구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4대 그 필수 의료 말고도 지역에서 공공병원 버젓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 제반 여러 가지 진료 부분까지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장애인 문제 그리고 발달장애인 센터 그리고 병원을 진료를 받으면 쫓겨나가듯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쫓겨나가듯이 그런 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좀 왔다가 좀 쉬면서 좀 진료도 받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 좀 즐겁게 대화 좀 나누다가 하루 좀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병원. 저는 이게 쉼터 같은 공공병원의 그 미래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정부 차원의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 더.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병원을 말씀하신 거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여유가 있는 또 여유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그 여유는 고사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제 또 저는 여기 지역 부사령관으로서 코로나 사태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원이니까 국가 입장에서 여기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그랬더니 여기 산과를 문 닫았었어요. 산과를 문 닫고 응급실도 제대로 잘 운영 못하다가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가난한 집에다가 또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나? 정말 불쌍하다.
이건 해도 너무 불쌍하다. 눈물이 나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냥 있어도 불쌍한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힘없는 노인네한테 쌀자루를 또 짊어지라고 던지는 격이잖아요. 저기 건장한 놈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비유가 너무 적절하고 또 과격해서 하여튼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를 맞아서 포천병원이나 또 이제 포천 보건소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지금 포천에서 필요한 병원 규모라고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300병상 이렇게 플러스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이천병원이나 안성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이제 300병상인 것 같아요. 이 300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죠? 잘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00병상이라는 게 이제 꼭 뭐 그런 299랑 300이라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그런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일단은 300병상이라는 게 제시가 됐던 거고. 적자를 적게 낼 수 있는 최적의 규모를 어쨌든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병원이라는 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하면은 어쨌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142병상의 포천병원은 그 경제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뭐 300병상 이상으로 좀 가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에 을지병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1200 몇 병상이라는데 이 정도 규모면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책임의료 기간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 그 전국에 17개 권역에 한 개씩의 권역 책임의료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개 중진료권에 한 개씩의 지역 책임의료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포천병원은 포천시 권역에 그 지역 책임으로 지정이 됐죠. 가지정이죠, 사실 가지정이긴 한데, 근데 경기도에 하나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어요. 분당서울대병원. 근데 분당서울대병원이 포천까지 관할할 수가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하나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권내에 있는 12개 진료권의 책임 의료기관들을 맡는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이 지역 심내센터라든가 지역 그 모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기능들이 제대로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역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중증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남부에 있는 분당하고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을지병원이라든가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병원들과 민간 사립병원들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을지병원이 생기고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성모병원이라는 또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공공의료의 역할, 경쟁력이라는 거는 좀 쉬워 보이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3차 병원이 큰 대학병원 하나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아무 문제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차 병원이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고 2차급 병원이 맡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3차 병원이 모든 의료를 다 책임진다고 한다면은 누수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포천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발전 방향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가장 적절하게 치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중증의 환자들을 더 큰 병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경쟁 관계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일단 뭐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은 포천은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논의는 그러면 불쌍한데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또 이제 더 불쌍한 데가 있잖아요. 철원, 연천, 예, 더 불쌍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베드 수도 충분히 있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진료과도 적어도 조치를 할 수 있게는 하는 그런 노력을, 그거 책임지라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다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국방을 위해서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방 뭐라 그러나 의료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군인병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그 군인병원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 열악하다 라는 얘기들도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역할까지도 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정말 포천병원은 적정 규모로 경영 개선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롭게 좀 큰 규모로 이사가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여기에 어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요. 다들 동의가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저희 지역에 살아서 그러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제 우리 전문가가 계셔요. 뭘 자꾸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그럼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를 좀 저희가 고민해 봤던 게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딱일 것 같아요. 와보니까는 포천병원을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산을 까고 또 까고 해서 중축하고 또 중축하고 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포천 의료원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산으로 너무 올라가지고 저기 어떻게 환자들도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여기다가 건물 짓기는 너무 힘들겠다. 이거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 증축이 가능하냐?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상의하면서 페이지를 봐봤어요. 이 높이를 보면 이미 현재 저 위에 활용 가능한 저 부지는 옆에 현대 아파트인가요? 네. 예, 현대 아파트랑 15층 높이로 이 산을 까고 넘어 올라왔어요. 공공이 산을 이렇게 까도 되나? 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게 위험해요. 산을 계속 까는 게 위험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환자 이송도 너무 힘들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병원 건물은 가능하면 옆으로 캠퍼스형으로 쭉 벌리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올린다 그러대요. 그 이유는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휙휙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옆으로도 아니고 막 옆에 위로 올라가고 옆에 위로 계단 여기가 유격 훈련장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 병원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고 또 진행하다 보면 우리 포천 지역사회는 노령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병원도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런 추가 병원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이걸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이 병원은 예를 들면 노인병원이 여기 노인병원은 동선이 좀 작잖아요. 거의 머무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외래 진료가 좀 작으니까 그런 노인병원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하고 아예 넓은 땅으로 우리가 신도시도 개발하기로 하니까 신도시 개발지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는 게 결론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해요. 그 앞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 땅도 우리가 가용한 토지를 해왔더니 너무 좁아요. 큰맘 먹고 한다면 한번 해볼 수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 들긴 한데 현재로서는 너무 좁아요. 여기에다가 이쪽 땅이 넓어서 여기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좀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 이쪽에 잡아본 면적도 좁고 길 건너에 브릿지 형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건물을 들어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그럴 바에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 중심성도 좀 없어서 옮기는 김에 넓은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사가는 비용하고 여기에서 중축하는 비용하고 그 비용 계산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기로는 저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려야 되잖아요. 날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예.
토목공사비가 저거를 아니 이렇게 말을 뭐 불가능한 건 없죠. 세상 요즘은 토목기술이 워낙 좋아서인데 근데 저기를 깐다면은 이제 그 뒤쪽으로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저 토목공학도 기술사고 그러거든요. 자연한테 대들지 마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큰 범면은 만들지 마라. 신도시 사업할 때도 그래요. 이건데 하물며 조그만 건축 사업에서 너무나 큰 범면을 만드는 거는 저는 제가 만약 정책 결정자면 하지 마라, 포기해라. 예.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저희한테 주는 교훈 자체도 자연에 대항하지 말아라.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연을 저렇게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저기가 안반이라 그래요? 저거를 까내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깐다면 안반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네. 안반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발파 방식하고 발파 방식이 있는데 발파 방식도 되게 비싸요. 근데 발파 방식은 여기서 하면은 여기 의료 장비 다 아작나요. 여기 환자들. 환자들도 있고 뭐 MRI, 뭐 CT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저거 증축하면서도 지금 그 의료 장비들 문제 많았었거든요. 조그만 거 증축하는데 근데 그냥 건물 짓는 데만 그랬는데 거기 있는 안반을 폭파하고 그걸 깨낸다 하면은 비싸기도 하지만 의료 영업을 못 하거나 기계들이 다 망가지고요. 그다음에 비파괴 방식으로 있어요. 약액 주입을 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더블로 이상 오래 걸리고 비용도 뭐 2배 이상 걸리고 해서 뭐 계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 참고로 이제 예전에 그 경기도청사를 그 산자락에 있어서 그걸 밑으로 파고 건물을 짓자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 설계비를 1994년도에 설계비를 30억이나 들어가 설계를 했는데 막상 지하로 들어가려니까 다 안반인 거예요. 접자 이 산이 아닌가 봐서 포기하고 결국은 20년 만에 광기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만큼 땅을 파는 건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하 주차장 하나 파는 것만 해도 그 지하 주차장 일면 만드는데 5천만 원이에요. 뭐 말 다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쭉 보다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는 포천병원의 이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죠. 원장님. 네, 이 자리에 참가하기 전 일주일 전에 보건복지부 주무관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고요. 보건복지부 주무관 표현으로는 포천병원이 이전 신축이든 증축이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포천병원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확실하게 이전 신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보건복지부 주무관에게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먼저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 정도면 저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포천병원이 이대로 놔두면 곤란하겠다라는 공감대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위치에 이런 기능을 하는데 수요가 더 있어서 자꾸 늘려야 돼요. 산을 까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여기서 해야 하는가? 라고 봤었을 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도 뭐 여기 포천병원에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몇 군데가 있는데 특히 의정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닥다닥 붙여놓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없는 그런 부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접근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출직 공직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세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세금을 잘 써야 돼요. 효과적으로. 근데 지금처럼 기능보강을 위해서 현재 위치를 뭔가 늘린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효과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와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어떤지를. 물어보지 말고. 근데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래서 좀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현장을 한번 봐야만이 네.
그리고 여기 나온 통계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시장님 중심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런 걸 결정해 주는 분들은 바쁘신가 봐. 그러니까 남의 일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도민의 이 의료 격차를 줄이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 좀 막연한 접근들을 하시는 건 아닌가. 특히 경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미적미적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 지사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다. 꼭 해주셔야 된다. 지사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 병원을 새롭게 짓고자 저희처럼 노력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신문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양주가 있고요. 동두천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포천도 있고 이런 지역에서도 저희도 의료원이 필요하니 좀 만들어주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골치가 아픈가 봐요. 어디다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TF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용역을 태웠는데 무슨 학술 용역 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안 해요 또.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또 그 다른 지역과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좀 보면 접근성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뭐 어디가 먼저냐는 뭐 이제 각자 지역마다 이제 다 의견이 다르겠죠. 뭐 양주는 저희도 필요해요.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동두천도 뭐 적극적으로 하자가 요즘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면 이 신축병원이 생겼을 때 접근성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이거 그 데이터죠? 예.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예, 그 다음 페이지로 하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예, 이걸로. 예. 이게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잡하죠, 좀.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관건은 아까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포천이나 철원이나 연천 사람들이 사망률도 높고 빨리 돌아가시느냐. 이것은 대학병원급 또는 그에 준하는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접근성은 그 주민들이 사는 읍면동 리별로 그 병원에 접근하는 시간들을 다 계산했어요. 이거 용역으로 한 게 아니라 포천 의료원하고 포천 보건소가 일일이 한 땀 한 땀으로 그 내비로 시간 다 재가지고 읍면동별로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숫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앉아야 보이네.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철원 요 6개의 그 시군 사람들이 인구가 각각 이렇게 21만, 15만, 9만 6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의정부 을지병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 걸려? 그리고 인구로 가지고서 가중 편견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의정부 여기 숫자 잘 안 보이시죠? 네, 읽어드릴게요. 의정부 을지병원이 이제 방금 말한 이흠은 아까 박사님 말한 대로 거기에 의정부 의료원이 들어서거나 을지병원이 들어서거나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보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거기는 가중 평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의정부한테 좀 유리한 숫자죠. 양주한테도 유리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거기가 많으니까. 가중 평균, 이것은 가중 평균. 이거는 산술 평균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산술 평균을 했을 때는 뭐 59분인데 가중 평균하면 47분으로 좀 줄어요. 왜냐하면 인구 많은 곳에 병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가중 평균으로 병원에 비교를 해도 우리는 불리하겠죠. 가중 평균으로 비교를 해도 의정부에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47분, 양주에 병원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42분, 포천에 병원이 들어선 경우에는 37분. 그래서 이 소외되고 있는 이 6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는 어디다? 포천이다. 예. 양주보다는 5분이 짧고 그다음에 의정부보다는 10분이 짧다. 그니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천에 가야 된다라고 이거 고생 많이 한 것 같죠? 이 정도면 박수 나와야 되는데 진짜.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사님한테는 이 설명을 다 했어요. 지사님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데이터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감성적으로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반박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포천병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골치 아픈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들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꾸 이제 와보셔라 현장에 데이터를 더 보강하고 자꾸 설명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오랜 기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온 만큼 더 노력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군인들 얘기했었잖아요. 군인들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하죠. 이렇게 군사 지역으로 저희가 그 용역했던 결과들을 보면 자산 가치 손해가 상당히 커요. 군사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데 관내 주둔 병장 수가 지금 2만 8천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국가를 위해서 그 국방영을 하는 그 군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어디냐? 국가예요. 근데 포천은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경기도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강력한 또 이제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전 신축 후에 그럼 현재 포천병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또 거기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요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기도에는 총 6개의 노인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도립은 아니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민간 위탁을 하는 거고 이 노인 전문 병원의 운영은 순전히 민간 방식의 운영입니다. 때문에 지금 민간 요양병원, 민간 노인병원 같은 형태의 감염에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돈을 남겨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뭔가 사회 공익 사업을 한다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민간 병원이에요. 그냥 민간 병원이고 예전에 도에서 노인에 대한 투자는 안 할 수 없으니 건물은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 전문병원이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무슨 교류가 있거나 인적 교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거나 환자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연계 시스템이 돼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민간 병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포천병원의 미래, 지금 현 부지에 있는 미래, 병원의 미래는 저는 이제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런 주장을 좀 예전부터 저한테 좀 해오셨는데 노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센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공공에서 직영하는 형태의 지금 막 6개 있는 노인점 민간이 위탁 주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 공공에서 직영하는 형식으로 민주적 통제도 좀 받아가면서 도의회의 감사도 좀 받아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좀 공공이 운영되는 노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그리고 요양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게? 저희가 새롭게 이사 간다면 현재 있는 병원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요양병원들이 수익성 위주의 그런 이제 뭐 국립 요양병원들도 그렇죠. 다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수익성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병원으로서의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그 노인병원 또 혹은 이제 요양병원으로서의 모델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심들이 많은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치매 안심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치매에 좀 더 특화된 그런 전문 병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저희가 바라는 바죠. 새롭게 이사 가서 새로운 병원이 생기고 현재 자리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것도 좀 꿈꿔볼 건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래 포천병원은 이사 가서 새롭게 져라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떤 방식들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할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뭐 BTL 방식도 있고 한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들이 나는지 이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개발 전문가입니다. 개발 전문가여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한 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예, 포천 의료원도 그렇고 2000년대 홍성 의료원이나 뭐 김천 의료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정 방식, 그냥 세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 투입하고 의사 투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2010년도에 안성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은 BTL 방식으로 했어요. 빌드 트랜스퍼 리스 방식인데 그 공사비를 그 민간 회사로 하여금 짓게 만든 다음에 이관을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계속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빚내서 짓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데, 그래도 이 방식이 설득력을 잇는 이유는 이 시설 말이야 후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 이 비용을 당장 현세 애들이 내는 것보다는 계속 내면서 의료 서비스를 즐기라고 하자라는 명분으로 BTL도 상당히 명분 있게, 그리고 의료 분야의 그 예산이 좀 타이트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BTL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보다 한술 더 가는 방식이 있는데 BTL은 부시장 그 전에 예, 똑같은 규모의 병원을 지을 때 예. 재정 방식과 BTL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좀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사는 거고요. 그 설계비하고 착수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공사비는 거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총액으로 따져 보니까 이제 얘기 듣기로는 예, 재정 방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00억이라 한다면 BTL 방식이면 그 목적 달성하는데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빚내는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갚아가는 거. 예, 근데 총액도 줄지만 지금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1,000억이면 한 700억 정도면 이런 방식으로 사고 아니요, 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적나요? 한 300억이나 200억 정도. 예. 토지만 있으면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민간이 설계하고 그 토지 들어가고 기본계획 잡아놓은 상태에서 민간 그 건설 회사에서 그 공모안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20년 플랜으로 돈을 나눠서 주기로 하고 그리고는 20년 연부로 이제 그 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되니까 현재 정치인 이재명 지사님이나 또는 그 예산을 참겨야 되는 도의회에서는 큰 부담 없이 이것을 론칭시키고 스타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세대가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2000년도에는 저랬고요. 재정 방식, 2010년도에는 BTL 방식인데 2020년도에는 복합 위탁 개발이라는 걸 좀 제안하신 거잖아요. 예.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복합이란 BTL 개념, BTL 방식, 복합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차장,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상가, 식당 이런 데서 수입이 카페 이런 데서 수요가 많이 나거든요. 병원 아니 여기 은행 그런 수요들을 하고요. 그것보다 한술 더 나가서 병원 옆에 있는 건물을 아파트를 또 좋아합니다. 그럼 필요하면 아파트 개발도 엮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민들 그 통으로 그 복합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이 병원 사업에다가 다 몰아주는 거죠. 복합. 그래서 그 복합이라는 뜻이고요. 위탁은 우리가 돈도 네가 다 내세요. 부족한 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억이었다. 그러면 재정할 때는 1,000억이 통으로 다 들어갔어요. BTL 방식으로 하면 한 200억, 300억 들어갔어요. BTL 그러면서 돈을 계속 내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자까지 하면 얘도
뭐 현가로 하면 1,000억이라고 그냥 칠게요. 다만 분배를 시간으로 뒤로 미루는 거라고 치고요. BTL은. 근데 복합으로 하면 총액 1,000억이 이것도 분배를 해서 20년 동안 주긴 주는데 분배해 줘야 될 돈이 중에서 너가 그 상가 수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된 것은 까고 줄게. 그러니까 1,000억이 800억이나 700억이나 600억으로 줄어서 연차로 지불해야 될 돈이 줄어들어요. 그럴 것 같죠? 이게 복합 위탁 개발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 방식의 장점은 병원에 편익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숙박시설도 바로 연결시켜 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병간호 하다가 어머니 잠들면 내가 거기 있는 작은 저렴한 여관 비슷한 모텔에 와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편해지잖아요. 이게 의료 서비스나 의료 활동이나 이 지역 사회, 그다음에 의사나 그 의사님들 저 숙소 이런 것도 거기다 다 한꺼번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도시의 또 의료 서비스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프로젝트가 이 복합 위탁 개발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얘기 듣다 보면 완벽한 방법 같은데 그럼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이제 병원 짓는 거 외에 이제 주변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라 좀 많은 계획들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를 하면서 여러 의견을 구하고 여러 지혜를 모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희 포천병원이 현재 상태는 너무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능을 보강하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새롭게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두 분 정도만 좀 의견을 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조언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설명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희망사항이라든지 기탄 없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우리 송기태 회장님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병원이라 하면 그 건강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 저같이 장애인, 노인, 영유아 그분들이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포천병원은 그 공공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뭐 심지어는 이제 전동휠체어 타고 올라가다가 전복돼서 병을 고치러 가다 또 다른 병을 얻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늘 휠체어 타고 가지 못하는 진짜 노인들도 걸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병원이었잖아요. 근데 포천 공공 그 의료 강화 지원 팀장님도 나오셨지만 공공 의료 그 지원을 진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포천병원은 무조건 확장 이전이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저희 장애인들도 만나면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진짜 우리가 갈 수 있는 병 그래도 거기까지 접근하면은 각 과를 다 다닐 수 있는 병원이 포천에서는 포천병원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장이 어렵고 이렇게 많이 열악한 지금 상황인데 저 또한 지금 포천에서 한 30여 년을 의료원을 다녔는데 그럼을 감수하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 30여 년 정도를 그 정도 다녔으면은 이제 포천도 진짜 이전해서 나인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예 저희가 이제 신축 이전을 하면서 우리 송기태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유니버셜 디자인을 좀 적용하는 그런 최초의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당근이죠. 네.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없으신가요? 끝낼까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너무 공감이 돼서.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1년 전에 시작했어도 지금 제자리이고요. 외부에 나가서 포천의 열악함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고요. 필요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누군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의원님 네. 죄송한데 저희 의료원 직원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네네. 그래서 의료원 직원분 임직원분 임원은 빼고 좀 직원분을 대표해서 저희 노조 지부장님이 참가해 주셨어요. 지부장님 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이쪽으로요? 참 저희 병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에서까지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이렇게 시켜주시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도 노동조합 조합원 지부장이 이전에 제가 포천 시민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50년을 살았는데 저희 그 인근에 있는 개인 병원들도 하루아침 하루하루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왜 저희는 안 될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포천이 돼서 아마 이 경기 북부에서 최고의 병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희망을 갖는 게 저희가 그 예전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천 시민 전체가 염원하다 보니까 전철이 들어와요. 그 사실 행정하시는 분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정말 염원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천병원도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옆에 가셔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사 가면 좋지 않겠냐. 포천 시민들이 그거를 다 동의한다면 저는 또 이 또한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홍보 대사가 되어 주셔야 한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이 한 분 하면 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포천병원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 그 이야기를 모아낸다면 저희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천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